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 기자는 직접 취재하면서 들을 수도 있었겠네요. 김무성 대표가 책상을 탁탁 치면서 국방장관한테 당신은 자식도 없어요 이러던데. 들었어요, 그 얘기? 어제 상황인데요. 어제죠? 일요일날 회의했다 그러더니. 그 윤일병 사건에는 저렇게 분노하면서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자식도 없어요. 그런 말을 왜 안 하죠? 그때는 당대표가 아니었었나요? 지금 당대표면은, 근데 아직도 세월호는 현안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서, 네. 이 김무성 대표가 어제 책상을 쾅쾅 내리치면서 사실 일요일날 예정이 없던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또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직접 참석을 시키고, 네. 이게, 좀 다른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얘기요? 네. 선의로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다른 부분이라면, 사실 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을 해서 한민구 국방행정의 총괄 책임자인 이 국방부 장관이 이번 사건을 알게 된 게, 예. 7월 31일, 그러니까 엊그제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군 인권센터에서 폭로를 한 다음에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게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한 뒤에 본인이 보도를 통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 그렇죠. 첫 재판은 5월 22일 날 열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신문들이 세월호 때문에 정신을 못 쓰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랑 똑같이 알았더라고요. 장관이나 그렇죠. 우리랑. 그러니까 6월 초에 취임한 장관이 결국은 7월 말일 날 예. 이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렇다면 이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이 국방행정의 실질적인 책임자 김관진.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가 있는 김관진 안보실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어제 새누리당 지도부가 그렇게 한 것 사실은 좀 상당히 언론을 의식한 국민의 정서를 의식한 그런 좀 정치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쉽게 말하면 쇼다. 아니 쇼라고 할 것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국민의 눈을 의식한 정치 행위. 그 쇼.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들렸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여당 지도부가 예.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예. 이런 정치적인 좀 상징성을 갖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사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지금 너무 730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 정부 여당 쪽이 너무 오만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니까 예. 그런 부분들과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비슷한 유의 이거 정말 큰 사건이다라는 식으로 좀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정치적인 목표도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요. 테크닉에 능해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민구 장관을 와서 질책을 한 건 현재 국방행정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김관진 안보실장을 부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고 실제 선을 거기서 명확하게 긋겠다는 정책인 의도도 담겨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렸지만 이런 김관진 안보실장은 안보실장의 출석에 관한 얘기는 전혀 안 됐었는데 이게 이제 아마 그런 정책적인 이유도 있었을 거고요.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결국 김무성 대표가 직접 책상을 쾅쾅 내리치면서 얘기를 한 이게 결국은 청와대에 이 김관진 안보실장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향해서 들으라고 한 얘기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다. 들으라. 이런 얘기를 한 거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한민구 신임 장관이 취임은 6월 언제 했으니까 7월 31일 날 알았다는 것도 장관으로서 형편은 없기는 하지만 본 건과 관련해서 직접적 책임은 당연히 김관진 현 안보실장한테 있는 거고요. 오늘 그 국방위원회 또 오후에 법사위원회 열려서
이 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권호성 육군 참모총장 등이 이제 출석을 했는데요. 네. 이 권호성 육군 참모총장 어제 오늘 이 사의 표명설 이런 거 이제 언론 보도가 일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고 청와대에서는 아니다. 진상규명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본인도 네. 사의 표명을 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TV 화면을 통해서 네. 그 권호성 육군 참모총장의 이 발언하는 모습이나 발언 내용을 좀 꼼꼼히 보신 분이 아마 느끼셨을 텐데 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도대체 이런 사건이 육군 내에서 28사단에서 일어났고 육군 내부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총괄 책임지는 사람은 육군 참모총장일 텐데 네. 어쩜 그렇게 당당하고 이 뭐랄까요? 정말 그렇게 그랬어요? 뻣뻣했어요? 뻣뻣한지 네. 정말 좀 보기에 따라서는 네. 의원들이 저는 화를 많이 안 내는 게 이상할 정도로? 네.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어쨌든 군 내부에서는 네. 이 권호성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네. 저희 국방부 출입하는 기자 얘기 들어보면요. 예. 이 군의 간부들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권호성 총장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럼 하니까요. 아까 그 화면에 그 모습하고도 그 말이 맞아떨어지네요. 이따 방송 끝나고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도대체 표정이 한번 어땠는지. 보시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여당 대표가 휴일날 장관을 불러다가 저렇게 책상 탕탕 쳐가면서 막 몰아세우고 면박 주는 일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죠? 그렇죠. 상당히 이례적이고 더군다나 지금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취임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예. 이런 상태에서 조금 본인의 의혹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일단 이번 사건이 국민들에게 준 충격 자체가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요. 아까 제가 이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네.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좀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이 김무성 대표가 사실은 이제 그냥 어중간하게 넘어가면서 말실수한 것처럼 그렇게 됐지만 사실 예. 특별법 논의 관련해서 이 야당의 특검 추천권 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문제를 풀어보려다가 지금 벽에 부닥친 것 아닙니까? 그랬죠. 보면. 예. 그런 부분을 좀 만회하려는 예. 그런 정치적인 생각도 좀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 추천권 받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당내 의견 조율이나 장악도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일단 청와대가 발끈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완구 원내대표가 이 친박계 쪽에서 꽤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여야 협상 몫이니 법 개정과 관련한 몫이니 이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주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좀 김무성 대표도 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번 좀 볼까요? 예상되기는 했지만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네요. 네, 오늘 의원총회 오후에 열려서 아까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들여다보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의원들 사이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결국은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를 이 현행 당원 당규상 이 유일한 선출직 최고위원이고 그래서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 법적인 하자 없이 가자. 그리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동안에 보여준 좀 강한 리더십 이런 것들을 믿고 맡겨보자 이런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안팎으로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을 볼 때 과연 박영선 원내대표, 그러니까 당내 인사로 비대위원장을 맡겨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과연 맞을까? 솔직히 저는 좀 여전히 의문스럽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달 말이면 이제 국정감사가 열흘간 진행이 되고 9월부터는 바로 이제 정기국회잖아요. 그렇게 되면 물론
원내외 활동이 사실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제일 바람직한 모습이긴 한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더군다나 이제 비상체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면 이 당의 이 원내 활동과 이 대외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뭐랄까요 명확하게 이 제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중간해지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올 수 있고 네. 더군다나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영선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수행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네. 사실은 여러 계파들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그래서 사실상 보험을 들고 있는 그런 원내대표 이런 성격이 굉장히 강해서 네. 지금 바깥에서 또 야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 이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바라는 그런 정도의 혁신을 정말 칼같이 해낼 수 있을까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좀 조금 믿었지 못한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뭐 독배를 누구도 마시려 하지 않아서 법적인 절차상 하자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당신이 해보시오.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겠죠 뭐. 여보세요? 네네네. 우리 저 청취자분께서 뭐 하나 물어오셨어요. 많이 이런 질문 받으셨을 텐데, 그리고 뭐, 다 그러리라고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최고위원들 뭐, 이렇게 둥그런 의자에 모여서 회의 같은 거 하잖아요. 텔레비 네네. 그림용 찍으라고. 조중동 펴놓고 주로 회의합니까? 라고 물어오셨어요. 뭐 해놓고요? 조중동 신문 펼쳐놓고 회의합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얼마 전에 네. 서영교 의원이 그 조선일보 펼쳐들고 지지한 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네. 뭐 꼭 조중동 펴놓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조중동은 아예 안 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중요한 현안들이 있을 때. 뭐,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그런 거 가리지 않고 하는 것 같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죠. 아마 그 청취자의 질문은 자체 기획력이나 의제 설정 능력이 너무 약해 보인다, 뭐 이런 뜻으로 주신 그렇죠. 질문 그런 지적이 같아요. 정말 맞는 지적이신 게, 네. 사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존, 이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에서 결국, 이 당의 이 재정과 인사 그리고 선거 기획을 모두 총괄 책임지는 자리가 바로 사무총장 자리인데 네. 사무총장 자리에 주승용 의원이 섰죠. 예. 그리고 전략기획위원장에 김재윤 의원 또 송호창 의원이 공동으로 했고요. 예. 이 맨파워 측면에서 보면 사실 새누리당과는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비교하기 어렵다. 이런 게 국회 안팎에 특히 국회에 오래 출입하는 기자들의 공통된 평가였다. 이런 예. 말씀까지만 드려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뭐 정치권에 갑자기 사정 태풍이 오는 거 아니냐 싶은데 신계륜, 김재윤 그랬고 뭐 여당의 두 의원은 원래 이제 며칠씩 수사가 이미 진행돼 오던 거지만 네네. 특히 야당도 2명. 이거 뭡니까? 조금 공안 이런 거 좀 신경 써야 할 조짐입니까? 지금 분위기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박상은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해운비리 사건으로 이제 이게 확대가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검찰 쪽에서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네. 지금은 박상은 의원이 이제 소환 일자가 통보가 된 상태지만 다른 의원들 몇몇 여야 포함해서 한 서너 명 정도 더 지금 내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정설이고요. 네. 그리고 철도 관련해서 이 조현룡 의원 새누리당 예. 여기도 이제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인데 이 철도 파트 관련해서는 아직 뭐 다른 의원들까지 내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오늘 말씀하셨듯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 김재윤 두 의원에 대해서 이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한예종에서 돈을 받았다고? 거기 한국예술종합학교라고.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사실 채용비리 이사장인가요? 거기 이제 공금 유용 횡령 이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았었는데. 그랬죠. 이 학교의 인허가와 관련해서 예. 정치권에
로비가 있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왔고요. 인허가요? 예, 인허가 그거 국립인데. 그렇죠.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다. 그리고 실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로비를 받은 사람이 이제 신계륜, 김대윤 두 의원 당사자들이 아니고요. 네. 본인들이 아니고 그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이 네.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첩보가 입수가 됐고 내사가 진행이 되면서 오늘 오전에 네. 해당 보좌진들의 집에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한 의원은 이 김성민 이사장 쪽으로부터 직접 로비를 받은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의원의 실명은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역 의원 5명이 이미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박상은 의원의 해운 비리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여야 의원들 3명도 지금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 예. 이러면 벌써 7, 8명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현역 의원들의 내사 이런 것들이 결국 730 재보궐선거 앞둔 이후에 정부 여당의 좀 전반적인 강경 모드를 감안을 하면 예. 좀 전국 주도권을 확실히 풀어주기 위한 이 공안 태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많이 보아온 기시감이 뚜렷한 상당히 고전적 수법이기도 하네요. 그런데 또 그게 가장 또 잘 들어맞는 정책 효과가 큰 수법이기도 하죠.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